예,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만남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예, 예.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요.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 예. 판결을 보면서 이 간접 증거를 어떻게 인정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붓 아들 살인 사건, 무죄 선고가 나온 의붓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 부분만 집중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제 무죄로 판단한 의붓 아들 살인 사건. 근데 이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고유정 사건처럼 이른바 간접 증거만 있을 때에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간접 증거가 어느 정도로 제시가 돼야 됩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범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접 사실만으로도 이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판례에 따르면요,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적인 뭐 직접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재판 판례의 입장은 어떤지 그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실 텐데요. 이 압도적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뭐 민사는 이제 뭐 51%만 돼도 이기는 어느 쪽이 상대방이 이기는 게 되는데 예.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몇 %로 그럼 봐야 되느냐? 이게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80% 이상이다, 뭐 90%다. 근데 이건 어떻게 뭐 수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능성이 좀 완전히 배제됐을 정도까지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직접 증거 없이 예,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간접 증거를 제시하는 검찰의 주장이 그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살인죄가 어떤 중범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처벌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혹시라도 처벌 때문에. 이제 오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뭐 그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든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사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물론 검사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생사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렇게 간접 증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을 설치를 해놓고 예. 쟁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더군요. 예. 이거는 피고인이 고유정이 홍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차를 마시게 해서 예. 깊은 잠에 빠지게 했는지 여부, 예. 그게 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피고인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 가능성. 예. 그러니까 고유정을 그 당시의 장소와 시각에서 배제를 하더라도 예.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그렇죠. 이 정도에 대한 그 단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왜 꼭 이 뭐 차를, 그러니까 수면제가 들어있는 차를 마시게 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는지, 예.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사망 가능성, 이것은 왜 두 개를 이렇게 직접 설치를 했을까요? 예, 그 피고인 고유정에서 하게 대해서 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범행 현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피고인 고유정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범행 현장에서는 그 친부인 홍모 씨와 그다음 피해자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범죄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 위에 올라타서 뒷목을 눌러서 지식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옆에서 자고 있는 홍모 씨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범행이 일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약물을 통해 가지고 아주 충분한 수면에 취하게 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유죄는 이제 배제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서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쟁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이 공판에서 제시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거 뭐 유죄 입증에 충분해 보인다라는 것이 일각 이제 시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예, 근데 판결문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을 수도 않구나라는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 그 풍부한 정보가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중에 이제 저희가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중에 주요 증거를 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망 그 경위입니다. 홍씨 신체 일부가 피해자 머리나 가슴에 올려지거나 포개져서 질식사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잠버릇 때문에 아버지의 신체에 깔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의도적이고 강력한 외력에 의한 사망에 이 중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또 뭐 감정의 또 부검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또 진술을 했는데 재판 당시에는 상당히 좀 그 외부에서 제3자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사망시킨 것으로 여론이 좀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재판부는 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간접 사실 통해서 검찰이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가 이 피해자의 체격이 다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비염이나 감기 때문에 이 클로로페리나민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수면 효과, 즉 아. 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론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고인이 뒤에 눌러서 질식하게 해서 사망하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나 입이 이제 부드러운 요에 딱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폐색된 상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첫 번째 아마 그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의심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아버지가 자면서 이제 다리로 가슴이나 얼굴 부분을 눌러서 질식사한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이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었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제 다른 사건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까지 같이 이제 용의자로 이제 된 것이었는데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 체격이 왜소하고 그다음에 약도 복용해서 졸린 상태라면 이 홍모 씨가 만약에 위에서 누르더라도 충분히 이걸 저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래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런 사실만으로 이것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서 집중되지 못한 것이 피해 아기가 감기약을 먹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부드러운 그 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는 부드럽게 되면은 그 밀착력이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서는 뭐 자세히 설치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피고인 주장하고 피해자, 그러니까는 이제 의붓아들, 그러니까 검찰 쪽 주장이겠죠. 예. 피고인 그 고유정은 당시 자기는 계속 자고 있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깨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죠. 예, 일정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재판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입증 책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유죄를 입증하는 건 사실 검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의 주장 중에 일부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좀 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망 시각이라는 게 사실은 추정인데 네. 그 추정의 근거가 사실은 시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반을 통해서는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설사 피해자를 살해에게 그 피고인이
이 시간대에 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바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이 1분 정도 내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으로 깨어 있었는지 여부가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용 기록이나 접속 기록은 오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정확히 이 시간에 깨어 있었다고 보기도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는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추정 시각에 반드시 깨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그 일선 예, 그렇습니다. 지방법원, 일선 법원에서 아주 재판을 오래 하신 분 예, 아니십니까? 10년간 법관 출신이신데요.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어제 판결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사망 추정 시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그 그렇습니다. 표현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그게 이게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예, 과학적으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지금 뭐 4시간 내지 6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4시간부터 24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추정에 머무는 거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이제 유죄로 인정하는 거지 지금 그것만 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 시간에 범에 일어났다라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물증, 뭐 물적 증거 성격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국과수에서 검사한 결과 이제 현 남편 홍모 씨 모발을 치출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독세핀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독세핀 성분이라는 것이 고유정이 가지고 있던 고유정이 뭐 훨씬 오래 전에 2018년 11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방받았던 명세핀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명세핀정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수면 유도약의 한 성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발에서 나왔어요. 모발 검출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뭐 먹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또 고유정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그냥 버렸다고 또 진술을 또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시기의 문제거든요. 이게 언제 복용했느냐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발 검찰에서는 이 모발 채취로부터 4개월 보름 이전이 1월 중순 이후 이거를 복용한 것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성분이 나와 검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머리카락을 1cm마다 잘라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그 홍모 씨의 모발이 지금 그렇게 뭐 충분한 양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1.5cm부터 4.5cm까지가 지금 모발이 추출이 됐는데 이 독세핀 성분이 어떤 머리카락에서 나온지가 확실하게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복용 시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복용되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그 홍모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은 내가 다른 때와 달리 10시까지 내가 푹 잤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독세핀 성분이 나한테 투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평상시 생활 패턴을 봤더니만 이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가지고 보통 10시, 11시까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차를 통해서 이제 그 복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차를 처음 마시자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피고인이 아닙니다. 홍모 씨가 먼저 마시자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복용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이 차를 차를 만드는 이 과정에 계속해서 옆에 홍모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이 그거를 어떻게 넣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심도 든다. 예.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는 이 당시에 이 약을 복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약을 피고인 처방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건 이후에 이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그 홍모 씨가 그 이후에 복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또 판결을 통해서 새로 나온 것이 이 홍 씨, 홍 씨가 그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또 평소에 그 수면 불안 예,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과일청에다가 예, 그 그렇습니다. 탄산수를 넣어서 해서 예, 자주 둘이 이제 마시고 마셨다고 그랬다라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가서 현장 검증도 좀 꼼꼼히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있을 때에
뭐 누가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그런 거라서 다알수 예, 있다는 그러니까는 동선 같은 거다 그건 다 눈앞에 훤히 들어와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갈아서 넣거나 예, 예. 아니면 갈려있던 넣기에는 약을 좀,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재판부의 이 판단은 재판부 역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강한 의심이 든다라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제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됐는데 변호사님 범행 동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 저도 좀 아차 싶었거든요. 예, 예, 예. 굉장히 뭐 전 남편 살인 사건이 이제 먼저 또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예, 예. 그랬는데 일단은 아주 보낸 것이 문자를 보면 강한 적개심, 복수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종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적개심은 누구한테 대한 적개심이냐? 홍모 씨 자체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지는 않고요. 예. 뭐 따로 피해자를 뭐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피고인의 그 메모된 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홍모 씨라는 사람이 나를 마치 그 피해자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로 보여지고 만약에 내가 그 피해자가 없으면 나를 벌써 버렸을 것이다. 라는 식의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어떻게 검찰이 주장했냐면 홍모 씨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겠다. 그랬죠. 그래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홍모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의 존재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건 사실은 피고인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살해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외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법원이 또 판단을 한 걸 보면은 이 대형 병원의 이 성장과 관련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진료도 많이 좀 예약도 많이 했었고 예. 실질적으로 좀 잘 보살펴 주려고 했던 예, 무엇보다도 홍 씨하고 자기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일단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 씨 잠버릇에 대한 뜬금없는 언급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사실 논란이 의심스러운 됐었죠. 부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근데 어떻게 그 피고인은 변명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막 한참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대화를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예. 화제를 돌려서 좀 뭔가 좀 관계를 다시 이제 좀 좋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이후에는 사실은 다시 또 이제 종전처럼 좀 좋은 관계 다시 또 유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 피고인의 변명이 아예 말이 안 되는 변명은 아니었고요. 예. 특히나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대화에서 보면 이제 다른 건강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검찰이 주장한 걸 보면은 예. 그 자극적인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전체적인 말의 흐름이라든지 문맥을 보게 되면 한창 싸우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말을 말을 돌리는 돌리는 것 과정에서 화제를 아마 이제 그렇게 예. 삼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이 피 묻은 매트리스에 대한 처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유죄 심정을 확증하는 그런 일반인으로서는 예, 이것도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예. 부정을 했습니까? 뭐 들어오면 사실 납득이 좀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알아보긴 했는데 실제로 처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로 이걸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홍모 씨 입장에서는 범행 현장에 계속 떠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빨리 처분하려고 했다라는 예, 변명이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 진짜로 그 살인을 저지른 게 맞다면 지금 이걸 처분함으로써 가장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겠느냐? 일반 보통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인 종합해 봤을 때는 이건 단순히 그냥 그 홍모 씨를 위해서 그냥 빨리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는 일단 뭐 그 매트리스를 치고 그런 것이 고유정이 남편이 그걸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아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두 사람 특히 이제 고유정한테는 홍 씨와의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예. 전 남편이 살해를 해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건이 먼저 드러나면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2004년인가요? 그때 김중사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봐라. 이렇게 돼서 전 남편을 이 정도로 살해했으니 예. 아이도 역시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언론도 사실은 그렇고.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사실 서로 관계가 지금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사건 갖고 이제 앞에 거를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홍모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다 없앤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의 존재는 사실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 피해자 이 아들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거나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만한 사람들 전혀 그런 사정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밀도 있게 이 고의정 살인 사건을 보도를 해 왔습니다만 예. 판결문을 막상 이렇게 접하고 보니 진실보다는 오히려 좀 작정인 것을 쫓지 않았느냐 예. 나름대로 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항소심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둘 다 다투겠죠. 예, 그렇습니다. 쌍방이 다툴 텐데 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 쟁점이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뭐 사실 쟁점이 항소심이라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심 재판부 갖고 있었던 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심들이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검찰 측의 설명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결론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지금 1심 재판부가 봤던 그런 의심들을 뒷받침할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뭐 간접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